반갑습니다. 7월 17일 75주년 맞는 재헌절입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수당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5년 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한 날입니다.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공포한 그러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체성, 가치는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이 공산사회주의에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체제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러한 자본주의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헌의회에서 자유통일이라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 재헌의회에서 만든 그러한 헌법입니다. 오늘 75주년 맞는 재헌절날 국가공휴일 지정이 안 되고 그냥 국가 공휴일이지만 하루 쉬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재헌절이 자꾸 잊혀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좌파들이 참 교묘하게 우리의 뿌리들을 흔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헌절에 다시 한 번 더 헌법 전문을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의 번영의 추석을 만든 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40여 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현재까지 10종이 나오는 사망이 40명, 10,000명 가까운 이재명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들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생산 물품들이 또 농작물들이 변화에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러한 자연재해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전에 바이러스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전 바이러스에 실은 기본적인 매뉴얼을 다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 매뉴얼을 잘 활용을 한 것도 맞습니다. 이제 자연재해라는 게 우리 피부로 와닿은 부분, 또 한반도가 갑자기 스폴로 같은 폭우가 지역적 폭우가 쏟아지고 하루에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반 500에서 600mm가 지역적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번 중대재해본부에서 윤 대통령이 기국을 해서 주재를 하고 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영주나 애천 같은 지역의 산사태는 그 위험 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물길을 바꾸는 그런 공사가 있었다든지 혹은 산을 정리하는 공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산사태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250mm에서 300mm 가까이 비가 더 온다는 거 아닙니까? 산에 이미 이 흑산을 중심으로 물이 100% 꽉 차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느 지역의 약한 부분으로 이 물이 터져버리는 그것이 이제 산사태로 보고 또 우리 대부분의 한국의 지형은 그 표면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만 2m, 3m만 내려가면은 안반석이 있기 때문에 안반석하고 흙하고 절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산사태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사태의 위험 지도도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다. 10대 강국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이러한 폭우에 그것도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인재잖아요. 경강 관측 예보소에서 4시간 반 전에, 사고 4시간 반 전에 그 옆에 하천이 범람할 거다. 그런 위험 경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사고 5분 전에 이게 4시간 25분이 지난 다음에 경보 발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재잖아요. 이미 4시간 반 전에 했으면은 그 하천 옆에 있는 지하로는 다 교통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주변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을 하는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서 이미 장마가 폭우가 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예측이 있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거기에 대처해서 24시간 비상 가동조가 비상대기조들이 대기를 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 인재가 발생했겠나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국익과 관련된 특히 나토의 그러한 그 연합체에 또 한반도의 북핵 문제라든지 중국의 위험에 대처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폭우가 예상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대구시장이라는 홍준표라는 자는 토요일날 폭우가 쏟아지는 그 와중에도 골프 치러 다녔어요. 그럼 내가 골프 치러 다니는데 무슨 내 개인 사생활이라고 개인 사생활을 따지면 대구시장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자가 어떻게 감히 대통령 후보로 있었다는 뜻에서 부끄러움을 거둘 수가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으로 대구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대구시장을 보면서 한마디로 하면 또라이다. 또라이가 아니고는 인명피해가 이렇게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 당시에 대구에서도 실종한 사람이 실종이 되고 경북이 지역에서는 그때부터 물난리가 났는데 언제나 대구 경북이 하나라고 그렇게 떠들더만 토요일날 내 개인적으로 골프 치러 가는데 88 그것도 팔공산에 경치 좋고 시원한 팔공산에 골프 치러 갔다. 그런데 그것은 내 개인 생활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건 또라이죠. 그런 자가 어떻게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고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시장 역할을 하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능시험 문제 컬러문항부터 시작해서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장관의 백지 무효화선언 또 이번에 폭우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사상자 대량 사상자 이재민이 10,000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점을 쇼핑을 했다. 물건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국민의 정서를 이렇게까지 모르는가. 누가 예를 들어서 가자 하더라도 후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담당 장관이 김건희 여사 양평 가족들 양평 땅 때문에 뒤집어져 있잖아요. 나라 국민들이 왜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서 왜 나오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는
이게 도대체 뭐야? 또 하나 더 분노하는 것은 6년 국책사업을 윤여정 장관이 백지화한다? 장관이 아무리 힘이 세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난 사항을 백지화했다. 그 누가 때문에 그렇죠?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은 다 특히 보수층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있는 보수층의 국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 그 와중에 국내에서는 일일로 국내 보고를 다 받잖아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도. 이재민이 생기고 폭우가 쏟아지고 실종자들이 속출하고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다 아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 국민의 감정의 선을 너무 걸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할 거다. 오늘 제가 YTN에서 얘기했지만 30%대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제. 왜? 국민이 인내해야 될 한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니 양평 국민들이나 하남 시민 그쪽에 남양주나 한강 주변에 있는 그러한 시도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 듯 명품 쇼핑을 다녔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들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겁니까? 자리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부위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그러는데 하늘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면 좀 더 자숙하고 좀 더 겸손해지는 모습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만간에 촛불이 광화문 광장, 광화문 서울시를 덮을 겁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민의 감정을 이렇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날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가지고 중요한 대장동 55km에 대한 특검을 여야가 공히 회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대장동 55km에 대한 특히 박영수, 원순일, 박상도 등 이러한 55km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라. 이렇게 전국에 현수막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을 할 겁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청을 하는 것은 정쟁을 끌고 가기 위한 거고, 우리 공화당이 국정조사 요청을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면은 보수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국민의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안일한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있는
김건희 여사 눈치가 보기에 겪고 있는 대통령실에 경고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옥 갑니다. 대통령실에 발표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서울 간다 하더라도 할 일이 상황을 못 바꾼다 이런 덜 떨어진 얘기들을 하는 참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귀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 촛불을 당해본 우리로 봐서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고 국민의 인내의 한계가 폭발점에 이르게 만드는 정부는 어느 국민도 좌파들이 거짓 촛불이라 하더라도 그 정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무릇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도 모든 당원들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집회가 우천으로 인해서 좀 늦어진다고 공개적으로 떠드는 그러한 자세 맞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행진이 늦을 수밖에 없고 불과 15분 5시 반에서 15분 늦었는데 그렇게 안티를 거는 또한 희생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이 집회를 하면서 당대표 최고위원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 심려를 하고 가능하면은 5시 반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사해줘야 될 지도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날 상황을 모릅니까? 토요일 폭우가 쏟아지고 중간중간에 행진을 못하고 중단했던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스스로들이 좀 더 내려놔야 된다. 15분 늦으면 나라가 바뀝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공화당이 무너집니까?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집회하면은 최대한 5시 반까지 끝내라. 그래서 연사 한 사람 한 사람도 조정하고 가능한 최고위원들은 연설하지 마라. 이렇게 조정하고 또 오늘 지난 토요일은 처음 가보는 행진 코스였고 중간중간에 행진이 끝일 수밖에 없는 중간중간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들 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하실 말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세요. 7월 19일 날 이승만 대통령 서거 추모제를 시청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폭우의 피해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이번 주도 250에서 300mm의 비가 내려서 어느 지역에서 산타태가 벌어지고 어떤 하천이 범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 추모제를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 시청 앞 추모제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대신에 오후 2시에 현충원에서 우리 자체적인 추모제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에 현충원 참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묘소 참배 이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추모제를 자체적으로 현충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묘소 앞에서 추모제를 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50만 당원이 있는 만큼 우리 공화당 동지 중에서도 이번 비폭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우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지금 중앙당 사무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동지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에다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천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직까지 오늘도 예천 이명희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종된 분들이 있고 그 실종된 분들에 대한 대책을 아직 못 세우고 있어서 오늘 경북교당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예천 지역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이재민들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준비를 좀 해서 우리 공화당이 진정으로 이재민들 혹은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정명사무총장께서 돌아가신 날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초대 정명사무총장의 그러한 애국심, 예당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7월달 저희들 집회 계획을 한번 집회를 하고 8월 15일 집회에 전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집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8월 15일 집회 미리 홍보 부분은 홍보 부분, 특히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조직 동원 문제, 인력 동원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현수막 8월 1일부터 전국의 현수막이 개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당 간부, 핵심 간부 교육을 200명을 했고 이달에 사실은 18일부터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상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부터 신당 간부 또 신당 당원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오후 3시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오후 3시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정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서울시당 토요일날 교육 일정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8월 5일 날 경기도당 이렇게 해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토요일날 인원도 가장 많고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29일과 8월 5일 토요일날 서울과 경기도당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식당에서 하는 것 자체도 정당에서 맞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시도당 사무실에서 일단 하고 그 다음 이동해서 식사하고 그 다음 그건 시도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교육 자체를 식당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영상을 준비하고 영상도 틀고 하려면은 식당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분들도 식당에서 하는 그러한 그 교육을 지향해 주시고 서울시당 같으면 중앙당 당사에서 교육하고 경기도당 사무실 각 시도당 사무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3시에서 6시까지 3시간 교육 이후에 각 시도당의 행사들을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선출직 최고위원이었던 정경 최고위원, 홍성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난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데 최고위원으로 복귀보다는 청년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우문성 청년위원이 청년위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청년위원회 활성화하고 또 우리 당의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6년 이제 지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당 준비부터 시작하면 6년이 이미 지났는데요.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을 이탈해간 세력들 다 없어졌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던 그 총선 때 유영하, 그 다음에 변희재, 그 다음 지금 강용석, 김세희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각자 다 원수되다시피 다 흩어졌어요. 또 우리 공화당 입당했던 분들 다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그려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왜 우리 공화당 그런데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느냐. 토요일날 집회 들은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토요일날 집회 안 온 사람들이 뭐 집회가 쪼그러졌다, 오늘 YTN 방송 보던 어느 놈이 그렇게 쓰던데 그거 찾아내가지고 거의 사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집회 사람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가 오고 할 때 정말 당을 아끼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인원이 적을까봐 걱정돼서. 토요일날 집회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6년 동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 첫째는 흔들림 없는 당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진실, 정의, 투쟁이 옳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이 걸어온 길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공화당을 이틀했던 사람들의 행위들, 또 그들의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결국 오래 가지 못하더라.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떠들다가 오래 못 간다. 왜? 결국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용서해 줬잖아요. 지금은 이제 용서 안 해주겠다 선언을 했고, 모니터링 단부터 시작해서 법무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무슨 음해나 이런 데 대해서 고소고발권 들어갑니다. 지겹도록 들어갈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탈한 세력들의 문제점들을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 너무 자세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자생, 우리 공화당이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해서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한 자생으로 만든 정당인데 이제 스스로 자립, 이것이 이번 총선이라는 거죠. 자립을 통해서, 총선을 통해서 의석을 확보하고 원내 진출을 하면은 제가 최고위원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렇다. 그것이 힘이다. 그것이 자립 단계의 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10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지금은요, 여기 특히 당직자,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들은요, 스스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 보호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들 다 희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 얘기잖아요. 시도당 위원장 중심이다. 어떤 얘기가 들어도 저는 시도당 위원장의 말을 묻는다. 그만큼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랑 있는 최고위원들도 다 희생하잖아요. 이명호 최고위 같은 경우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당을 위해서 당명을 받들고 출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저분이 편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후원금도 지원해야 된다. 또 그 지역에 지인 찾기 있잖아요. 지인 찾기도 하고 그 인구가 얼마 되죠? 67만인가요? 67만 가까이 되니까 우리 당원이 핵심 당원만 해도 10만 명이야. 책임 당원이 5만 3천이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다른 당에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미리 지인 찾기를 통해서 그분들을 맨투맨으로 자기 지인 찾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인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한 자세로 좀 해주고 또 밥을 먹을 때도 그날 집회 때 말씀 잘 하셨대요. 밥을 먹을 때도 그 근방에 가서 좀 밥 먹고 미장원도 이왕 그 근방에 가서 좀 하시고 지금 뭐 석 달 남았는 거예요? 2달 남아있는데 우리 당이 야 우리 공화당 저 사람들 참 그것만대로 좋은 의미에서 꼴 때린다. 갑자기 녹색 색깔이 이렇게 강서구에 많이 보이지. 이런 전체 그게 우리 공화당답다 보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답다. 누가 힘들고 누가 선두에서 희생을 하고 나가면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그 힘든 분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또 우리가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가. 여기에는요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명이잖아요. 당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느냐. 또 우리 공화당이 왜 대선 끝났는데 당원이 늘었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가지셔야 된다. 제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두렵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이제 가치, 우리 공화당의 가치, 대한민국에 대한 그 애국심, 또 국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지지 못한 분들, 권력이나 돈을 가지지 못해서 피해보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애정,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우리 공화당이고 내가 좋은 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 투쟁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태극기 혁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봤을 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냥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살려야 된다,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거 하나 오로지 그 한 마음.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아무도 안 만났는데도 불평불만을 해도 제가 그렇게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수긍해주는 섭섭하죠. 저도 섭섭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다 듣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6년 투쟁이 남긴 게 그거예요. 우리한테 애국심과 애당심과 애민정신과 포용력,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건 자기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폭우가 집중적으로 한강, 그 낙동강 상류 쪽에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중부 지역도 폭우가 쏟아졌고, 지금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범람을 보셨지만은 사실은 이 홍수에서 무서운 것은 낙동강에서 혹은 금강에서 물을 받아주지 못할 때 물이 차올라오는 겁니다. 홍수의 가장 큰 피해는
복을 받아주지 못해서 그 물들이 계속 육지로 차올라왔을 때 엄청난 큰 피해가 가거든요. 만약에 400, 500mm 혹은 6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절단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4대강 허물겠다 하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같은 폭우가 쏟아지면요, 낙동강 주변, 금강 주변 거의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그런데 범람은 내천에서 범람 난 거지, 주류 낙동강이나 금강에서의 범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의미합니까? 그것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이미 저는 MB 대통령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낙동강 4대강 사업할 때 태백 삼지연에서부터 그 경남 그 끝까지 낙동강 하구까지 두 번을 제가 탐사를 했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저도 확실히 생겨야 되잖아요. 이번 폭우, 앞으로도 폭우가 계속 쏟아질 텐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과 동시에 4대강 괴담입니다. 강가에서 살아본 저는요, 제 눈으로도 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봤어요. 이게 넘쳐가지고 집이 다 잠긴 적도 있고, 돼지하고 소가 제 눈 바로 밑에, 다리 밑에 1m 바깥에 돼지 소가 떠내려가는 것도 제가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근무방면에서 그랬다는. 그래서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듯이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위 자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 이번 폭우를 개념으로 폭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듯이 자연재해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나하나. 누가 어떠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미리 이상이 오면은 지하차도, 소위 말하는 강변 옆의 지하차도는 다 통제한다. 라는 그러한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된다. 미국 같은 큰 나라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먹구구식, 진성 수석이 얘기했다시피 주먹구구식 매년 일어나는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매뉴얼에 대한 철저한 준비만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떠들어도 우파들을 못 따라온다. 결국은 우파들이 올바른 걸 맞는데 감정, 소위 말하는 국민의 감정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아는 그러한 정부, 그러한 정당이 제대로 된 우파의 혁명의 중심이 서야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오른쪽에 또 오른쪽에 보수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비판할 걸 비판하고 대안을 우리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계속 제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 계속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것이 정당다운 정당이다.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더 국민한테 다가가고 누가 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특히 서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정치를 써가느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지난 토요일 우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로운 분들이 그날 보니까 많이 보이시던데 새로운 분들한테 좀 더
경계보다는 우리 당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전달해 보시는데 정말 내가 삶의 끈을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공화당 연락 주세요. 우리가 같이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고통을 이길 건가 라는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물폭탄으로 인해서 40명, 50명 가까이가 죽을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보듬어주고 제 대책에 대해서 하루빨리 신속한 제 복구와 대책을 세우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이 임명호 후보님 명함 주신 거하고 계좌하고요. 지금 그 계좌가 앞에 부분이 틀려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100으로 시작했는데 명함을 주신 거에는 110으로 이렇게 명함이 돼 있어갖고 돈이 안 들어가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공파에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박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지역마다 차량이 불편하고 특히 우리 경남에 변성균 위원장 올라오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서 얼굴 안 뵙고 또 우리가 2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연석회의를. 그 연석회의를 하면은 가능하면 이번 주에 각 시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이 오늘 회의했던 내용들을 물론 듣지만 후속 조치들은 시도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도당이 중앙당의 일부 총장, 이부 총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후속 조치들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구에서도 집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글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아무튼 8월 15일 집회 마치고 상황을 봐서 대구에서도 할 생각입니다. 요즘 뭐 홍준표 하는 거 보니까 한번 해야 돼. 한번 해야 되겠다. 홍준표 시장이 너무 오만해가지고 대구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그 홍준표 시장은 오망난. 다음에 대통령에 접근 못하면 대구 시장 또 할 거예요. 말하고 딸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대구 시민으로서 솔직히 분노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수막 개척하시는 전국에서 농민들 항상 안전에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엊그제도 우리 양주에 계시는 권기아님이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 모양인데 이런 안전에 좀 주의하셔서 현수막 개척해 주시고 8월 15일 날 그 개척될 현수막을 그 내용과 시한을 어떤 건 모르겠는데 27일까지 각 지역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그 8월 1일로 개착될 수 있도록 보름 전에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날짜를 어떻게 생기고 문제는 사실은 이슈 부분을 좀 정리할 부분이 그때 맞는 이슈를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름 정도 개척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드릴 테니까 개척도 그걸 시간 맞추려면 대단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조금 덜 힘들어진 것은 어떤 홍보팀하고 진정 수석이 좀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이슈에 대한 목표를 정리를 하는데 아무튼 목표가 가장 좀 중요하고요. 또 각 시도당마다 사정이 달라서 시도당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이번에는 한 1000장 될 겁니다. 기본 현수막이 4 정도 만들 텐데 시도당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시도당에서 문구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구 수정할 때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 맞아야 되니까 중앙당에 미리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일날 전까지 보내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천 지역의 수혜가 요번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태가 났는데 지금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예천에 얘기가 보면 산사태는 그 태양광 때문에 났답니다. 그러니 탄이 벌겋게 다 태양광 가지고 그게 무너져가 태양광이 없으면 절대 한 손가락 밀어도 예전 사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자체 조사도 좀 해보고 이번에 예천에 인명피해가 워낙 커서 저도 지금 산사태가 났는데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가 이것은 동네를 못 이것은 손을 댔다는 거잖아요. 산에 이게 손을 댄 자리는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예천 보면 전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태양광. 예를 들어서 그 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가겠죠. 무분별한 난개발이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태양광 일체 그거로 산사태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이게.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예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겠죠. 또 다른 분, 태양광에서 나오는 바람물질 때문에 네, 말씀하시죠. 그 수록시장은 지금 7월 29일 날 대표님의 여기 관장을 했거든요. 좀 전에 시간을 오늘 3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전 10시에도 반응하신 게 저는 괜찮습니다. 그 시도당에서 지금 오늘 얘기가 오후 3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토요일이니까 오전 10시에도 되는데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도당에서 원한 시간이 오후 3시라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당이 경기도당이 우리는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 시간에 제가 맞춰서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총선 전까지 아마 이게 마지막 교육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뭐 토요일 이렇게 일요일은 또 제가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늘어져서 시도당 위원장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후 3시 이렇게 원하시면 제가 오후 3시로 날짜를 조정해서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날짜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남에서 했다, 저 강원도에서 했다 이러면 좀 힘드니까 부울경 비슷한 날짜, 충남 대전 비슷한 날짜, 이쪽 인천, 서울, 경기 이렇게 강원 이렇게 비슷한 날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기 토요일날 저기 행진할 때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요일날 그 행진할 때 보면은 각 시도당마다 이제 선두 차량이 이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정이 돼 있으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동지님들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당이 이제 그 나가면은 제일 끝에 서울시당 앞에 쓰거든요. 제일 끝에 나가야 되는데 경기도당 그 기수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앞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수 외에는 저기 경기도당 동지님들은 거의 행진을 못하고 있어요. 다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각 시도당이 선수차는 부울경이 불경, 대구, 경북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소차가 그러면 저기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진행할 때 차량 보고 그 시도당이 따라가면 되는데 이번에 토요일날은 좀 됐는데 경기도당 그 기수 외에는 다들 앞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기수만 계속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8월 15일은 인원도 많아질 테고 또 이번에 이제 우리가 2번 정도 실패하면서 실험을 해본 게 1호차가 이제 구호를 하고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일체성이 있어요. 그게 개별 방송을 지금도 틀고 있더라고요. 개별 방송 틀으라고 한 게 없잖아요.
토요일 날은 개별 방송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지역적으로 나눠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순서를 이번에 8.15 할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제일 먼 데부터 앞장 세우잖아요 우리가. 거기는 부울경, 그다음 대구 경북, 그다음 충청, 그다음에 경기 서울 뭐 이렇게 다 세우지 않습니까? 인천 경기 서울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잘 위치를 확보를 해서 물론 뭐 제일 뒤에 가는 것보다 앞에 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집회라는 것은 소속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기수 뒤에 가는 게 맞고 서울시당은 서울시당 기수 뒤로 가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2번, 3번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8월 15일을 대비해서. 그래서 8월 15일은 집회를 저희들이 삼성 빌딩 하던 거기서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민노총하고 좌파들이 장악했는데 우리가 장악했어요. 뺏어왔어요. 이제 광화문 쪽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가 그걸 뺏어와서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그 남대문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서 지금 행진고수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8.15 해보면은 행진을 광화문으로 거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하는데 장소는 삼성빌딩 본관, 구삼성빌딩 본관 앞에서 지금 민노총들하고 좌파들이 집회하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이번 집회 신고를 선 1순위로 넣어서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코스 정해주고 하면 다시 한번 공개할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부 집회의 마지막 연사가 대표님이신데요. 대표님이 연사하고 하시고 중간에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다 일어나서 의자 정리하고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고 마지막 집회 대표님의 중요한 말씀이 집회에 집중이 안 되니까 다 그냥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회자가 마지막 집회 끝날 때까지 의자 정리를 나중에 여럿이 달려들면 그거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의자 정리하는 걸 좀 잘 지적하셨습니다. 집중. 제가 볼 때도 그냥 의자 정리한다고 혼당스러운데 그 의자 정리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의자 정리를 왜 하죠? 우리는 행진에서 1시간 가면은 의자 정리 그거 금방 하잖아요. 그러면 의자 정리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 집회에 중요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부 집회 때 그전에 제가 일부 집회 때 막 쏟아가 했는데 지금은 일부 집회 때 중요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2부 집회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 코스가 좀 달라지고 이래서 일정을 딱딱 맞추지를 못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간 게 한 30분 잡아먹었어요. 우리 생각보다 30분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늦어졌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천상 또 사실은 비가 오고 막 하니까 중간에 무리해서 막 가는 것도 그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작전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좀 천천히 이동하려고 광화문 주변에서는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건 이제 권성근 부총장의 작전이에요. 작전. 제가 알면서도 그냥 있지. 왜냐하면은 민노총이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자리 잡고 좀 한 5분 10분 기다렸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에더볼륨이 지금 2번 다 펑크가 났거든요. 이 문제는 제대로 좀 점검을 좀 해달라. 제일 먼저 앞에 에더볼륨이 2번 다 터져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에더볼륨 하는데 수십만 원 돈이 더 가잖아요. 가스비. 근데 중간에 가다가 에더볼륨이 안 되니까 뒤에 거는 멀쩡한데 맨날 앞에 게 2번씩이나 지금 펑크가 났거든요. 터졌죠. 바람이 쐰다. 그러니까 이거는 8.15 집회에는 에더볼륨이 또 3개나 떼올 텐데 그런 준비들을 좀 면밀하게 제일 앞에 선두에 에더볼륨 우리가 차량이 가고 에더볼륨이 가고 국물당이 여기 다 우리 공화당의 루틴이에요. 루틴. 그런데 에더볼륨이 턱 끊어버리면 우리가 뭘 주장하는가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돼. 그게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그냥 끌고라도 가라 그랬거든요. 사람 손으로 들고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두 번인데 이번에 두 번씩이나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는 좀 전제를 해주겠다. 아까 그 결국 문제는 한번 우리 정원식 위원장하고 이명희 위원장님하고 우리 그 변성근 이중장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떤 정리를 좀 하고 아까 태양광 문제는 그것은 그 예천분들 목소리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언론에서 자꾸 안 실는 이유가 이게 또 정쟁으로 바꿔서 그런지 안 그러면은 거기까지 얘기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태양광 설치했는 지역이 다 무너졌다 하면 쳐죽일 겁니다. 쳐죽여야 돼요. 그래요. 맞습니다. 진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 우리 농민들을 조롱한 거잖아요. 그냥 땅 빌려가지고 태양광하고 이러면서 나무 베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게 물 범람이나 산사태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손쓸 수가 없어요. 와를 파는 순간에 그냥 확 물어 던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도 좀 잘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다 하셨으니까 비공개 회의 없이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